자, 이번에는 저희 그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한 회원님 사진을 찍으시는 분인데 아까 그 전시 소개에서 소개드린 분이죠. 저는 산을 소재로 하여 뭔가를 답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풍경 사진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은 삼각형의 구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수준 높은 격조 있는 작품일수록 그걸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상층부 일부인가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대중적인 작품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삼각형 구조라는 거는 아마도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가 맞죠? 네, 지난 시간에 이 삼각형을 그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따온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풍경 사진을 찍으면서 예술성을 표현한다는 게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은 사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재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재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회화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기계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있죠. 바꿔도 포토샵으로 조작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일반인들이 찍는 그런 풍경 사진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미학 강의를 듣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작품이라는 것이 이 삼각형 구조. 그러니까 소재, 대상, 주제가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소재만 있다. 일상적인 어떤 그 도구들을 그냥 존재 자아를 그냥 그린다. 이거는 예술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냥 일상적인 의미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술은 되지 않는다. 좋은 작가가 되려면은 이런 그 소재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재 너머에 있는 그 궁극적인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존재적 의미, 그 소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그 존재적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존재적 의미는 또 어떤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진리적 의미가 이렇게 파생돼 가지고 하나의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거다. 그 대상 설정이 정확히 되면은 그 대상에 따른 다양한 소재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주제가 잡히면은 주제에 따른 다양한 대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된다는 거지, 삼각형 구조로. 이 좋은 작품들은 이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주역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무극, 태극, 황극,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를 동양철학으로 여기를 기, 여기를 형태, 형,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세 가지 차원이 이 삼위일체를 이룰 때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질문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수준 높은 작품을 공감할 수 있는가? 작품성을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대중적인 작품은 작품성이 없느냐? 그런 작품성과 대중성의 어떤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중성과 예술성의 관계에서 대중들이라는 것은 이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깊이가 얕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와 일치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중들의 미적 판단 역시 신뢰하기가 어렵고, 작품성이 있는 작가들은 이 대중과의 어떤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중들은 뭐 아름다운 장식할 만한 꽃그림을 원하는 거고, 색깔도 아주 그냥 핑크빛이 들어있는 그런 화사한 색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술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듀시안 같은 작가는 50년, 100년 뒤에 자기 작품을 알아봐 줄 대중들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이 이제 그 예술에 대한 안목이 좀 바뀌고 변하고 하면서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 앞서가는 예술가들이 갖는 생각을 따라오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고민이 없기 때문에 깊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만약에 뭐 대중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을 한다. 이거는 좋은 작품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갭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피카소처럼 뭐 운 좋게 뭐 좋은 콜렉터들을 만나고 자기 알아봐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작품을 사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것이지, 뭐 그렇지 못한 뭐 반고흐라든지 우리나라 그 이중섭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은 뭐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고생하다 그냥 죽은 한참 뒤에 인정받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문화적 수준이 낮을수록 그 갭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작가들이 완전히 대중을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중성을 완전히 무시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거든요. 작품을 팔리지 않을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타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대중한테 끌려가는 거는 그 작가로서의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작가들이 언제 위기가 오냐면은 작품이 안 팔릴 때는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그러는데, 막 작품이 판매되기 시작할 때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이제는 뭐 공장이 돼버리는 거죠. 주문 생산이 돼버리는 거고, 뭐 그려달라는 대로 그려달라고요. 여기에 뭐 꽃 한 송이 그려주세요. 뭐 전화해가지고 여기에는 뭐 무슨 색이 좋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작가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거 다 해주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작품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타협은 필요하지만 끌려가는 거는, 그거는 작가로서 생명도 끝난다. 그래서 이 예술가에게 대중이라는 거는 한겨울에 난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겨울에 난로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타 죽고요.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어요. 그냥 적당하게 있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난로로부터 너무 춥다고 딱 붙으면 타 죽고요. 끌어안고 있으면 타 죽잖아요.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어요. 적당한 간격. 근데 적당히 타협을 하고, 또 뭐 형편에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자기 세계에 가다가 또 뭐 어려워지면 또 타협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타협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그 자기의 그 본질, 가야 될 본질을 알고, 예술의 본질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타협도 잘해요. 근데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 타협도 못해요. 그냥 너무 그냥 고지식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리고 또 너무 타협해 가지고 자기 세계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적당한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만하면 또 자기 세계 가고, 살만해도 계속 남을 위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되죠. 그건 그냥 공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좋고요. 뭐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예술적인 추구를 하고, 또 뭐 대중들이 원하는 거, 서비스, 일종의 서비스. 뭐 서비스도 필요해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도 뭐 제가 연구한 거를 다 그대로 강의하면 뭐 누가 듣겠어요. 듣는 사람에 맞게 서비스 차원으로 변형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전문가들 앞에서는 또 어렵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핵심을 알면은 그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뭐 어렵게도 할 수 있고 쉽게도 할 수 있고. 너무 쉽게 하면은 재미없어 해요. 또 너무 어렵게 하면 또 다 안 들어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겁니다. 적당히. 그다음